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의 영어 오디세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독해할 지문이 좀 길어요. 1지문, 2문항, 좀 장문 독해인데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 있는 단어들을 많이 지금 단어 소개하는 시간에 할 거고 독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워볼 단어는 뭐냐면 단어부터 할 거예요. 딕테이트입니다. 자, 딕테이트. 우리가 딕테이트를 쓴다라고 하면 보통 세 개로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받아쓰기 하다는 뜻이에요. 받아쓰기 하다라는 뜻이고 잘 안 씁니다. 보통 뭐 받아쓰기 하다라는 말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받아쓰기 하다, dictate.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해봤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하다입니다. 그나마 좀 많이 쓰죠. 비슷한 말로 뭐가 있을까요? 명령하다랑 비슷한 말로 오다. 영어로 시노님 오더가 있습니다. 오더. 너네 오더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 때 오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좌우하다. 이 함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은 너 하나다. 좌우하다.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보통 이렇게 다이어들 있잖아요. 다이어. 뜻이 많은 단어들. 이런 것은 반드시 이 뜻을 다양하게 다 외워둬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뜻만 외우는 것은 거의 안 외우는 거랑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모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외워두는 것이 좋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initiative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쓰는 거를 보면 눈치챈 사람들도 많을 텐데 initiative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스펠링이 복잡하잖아요. 아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끊으라고요. initiative 이렇게 외우는 게 빠르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initiative. 얘는 일단 첫 번째 품사가 뭘 것 같아요? 형용사. 그렇죠. 왜? tive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얘를 형용사라고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대학에 못 가고 재수학원으로 가야 돼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다? 명사입니다. 명사. 제가 혹시 내가 이걸 잘못했을까봐 좀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을. 근데 is used as noun에서 명사로 쓰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사로 쓰인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명사로 쓰인다. 읽어드릴게요. A United Nations Peace Initiative. 유엔의 평화 계획. You won't get much help. You will have to use your initiative. 당신이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스스로 진취성을 발휘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용으로 쓰이는데 또 놀랍게도 initiation이라고 해서 명사형이 또 따로 있어요. 하지만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 아주 신기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뜻은 뭐가 있냐면 계획, plan,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진취성이 뭐죠? 자기가 막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주권, 뭐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둘 다 명사다. tive가 붙었다고 해서 얘를 형용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 initiative, 명사다 라는 거. 그래서 얘는 initiative 써놓고 반드시 옆에다 명사다라는 걸 주목해 둡시다. 그래서 initiative 뭐 결단력, 진취성, 계획 등등 뜻은 많고 어쨌든 뜻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명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형용사를 인식하는 순간 문장의 형식 같은 걸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아마. initiative의 뜻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된다. 다음 implement 필수 단어인데요.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진짜 쉽게 얘기하면 분? 폭력성을 또 발휘할 뻔했어요. 분필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분필이 너무 많이 부러지고 있어요. 보이나요? 분필이 지금 이만큼 부러졌어요. 물론 하루 만에 다 부러진 건 아니고요. 이대로 이렇게 많이 부러지다가는 분필이 곧 동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러지지?
해서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implement 실행하다 써놓읍시다. implement. 이렇게 분필이 부러질까? 뭔가 연구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많이 부러지는데. 다음 볼까요? 다음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이건 다 알아야지. instruct. 알죠? 뭐예요? 설명하다. 또 가르치다. 설명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nstruct는 설명하다라는 뜻이랑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알려주자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instruc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instruction. 근데 이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설명하다 가르치다니까 설명을 딴 거죠. 근데 하나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수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hysics instruction, 그럼 물리 설명이라기보다는 물리 수업, 물리학 수업 이런 거에 가깝겠죠. 해서 instruct 같은 경우는 굳이 갖고 온 게 instruct. 얘는 instruct 자체를 알기보다는 instruction이라는 게 수업이다라는 뜻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instruct. 아니 그게 문제인가? 제가 약간 분필을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알루미늄 판이라서 이게 충격을 흡수해주긴 해요. 내가 자꾸 분필을 이렇게 집어 던지다 보니까 부러지나? 그 사이에 좀 충격이 돼가지고 부러지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들어봤네. too soon. 설마 too soon이 too soon. 그다음에 all too 뭐가 있을까? all too often. 그다음에 all too familiar. 이게 다 뭐예요? all too. 이게 뜻이 뭐냐는 거죠. all too가. all too가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너무 이르다, 너무 자주다, 너무 익숙하다. 그래서 그냥 all too는 뭐다? 쉽게 말하면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all too, all too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놓자. 왜냐면 잘 나오는 표현이라서 all too 그다음에 뭐가 붙는다? soon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든지 붙일 수 있어요. 뭐든지.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붙일 수 있다. all too 다음에 뭐가 나오면 단지 뭐로 기억하자? 너무, 즉 강조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기억하자. all too soon, all too often, all too familiar. all too는 강조의 의미로 자주 쓰인다. 다음 reversal. 이는 뭐예요? 반대라는 뜻입니다. reversal. 뭐 얘는 굳이 더 보충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반대의 reversal. 다음에 impart. 이런 거 알아요? import는 뭐예요?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하다. impart, 전하다. impart something, 무언가를 전하다 라는 거죠. impart, 전하다. impart, 전하다. impart, send랑은 살짝 의미가 다르긴 해요. impart, send는 뭔가 소포, 뭐 선물 이런 걸 보내다에 가깝고, import가 좀 더 뭐랄까 추상적인,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material 무슨 뜻이에요? material 물질, 그죠? material 물질. 근데 여기다가 is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화하다 이러지 말고 물질이란 뜻이 사라지고 뭐가 돼요? 구체화하다. 보통 예시 같은 걸 들 때 materialize something 이렇게 예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평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평화. 아주 뭔가 추상적이죠. 평화? 머리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내가 평화, 비둘기를 보여줬어. 뭔가 좀 구체적이죠. 그래서 구체화하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뜻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 materialize 같은 경우는 materialize. 참고로 Z를 S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체화하다라는 뜻. 위 하나만 더 쓸까요? authentic. authentic이 뭐죠? authentic? 얘는 뭐예요? 정품. 샤넬백 정품 샀어. 가짜를 뭐라 그래요? fake라고 안 해요. imitation이라고 합니다. 얘는 모방품, 즉 가품. 그래서 authentic 그래서 좀 진실된 이런 뜻도 있고 정품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뭐 마음이 authentic하다 그럼 마음이 정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메타포라한 표현으로 비유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뭐가 좀 진실됐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방금 얘기했지만은 가품을 imitation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가짜지? Is that fake?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Is that imitation?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뭐 그런 걸 물어보는 자체가 실례긴 하지만 뭔가 명품의 가품 진품 혹은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거 가품이냐 진품이냐 따질 때는 fak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fake는 완전히 이렇게 조작된 트루먼 쇼 아닙니까? 트루먼 쇼? 그런 걸 fake라 그러는 거지. 가품을 갖다가 fake bag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authentic, imitation의 차이를 알아두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The hotel is anything but cheap. 1번 호텔은 싸다. 2번 호텔은 비싸다. 둘 중에 뭘 나타내는 말일까요? 1번 호텔은 싸다. 2번 호텔은 비싸다. The hotel is anything but cheap. 호텔은 싸다. 호텔은 비싸다. 1번 anything이니까 뭐 싸기만 하다 이런 뜻인가? 1번을 고르면은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학에 못 가요. 호텔이 비싸다는 뜻이죠. anything but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뭐뭐하지 않다. 즉 강한 부정이에요. 호텔은 결코 싸지 않다. 또 호텔은 is anything but cheap. 1박에 100만원. 바냐트리 아닐까? 바냐트리?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거 잘 외우세요 지금 찍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바냐트리 호텔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바냐트리 호텔 크리스마스 때 1박에 1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전 호텔에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직까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바냐트리 호텔 그런 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The hotel is anything but cheap. 그럼 뭐라고? 호텔 아주 싸다. 갈만하다. 그게 아니라 호텔은 결코 싸지 않다. anything but 결코 무엇 하지 않다. anything but 자, 기억해둡시다. 다시 anything but이 뭐라고요? 결코 뭐뭐 하지 않다. 결코 뭐뭐 하지 않다. anything but cheap. 독해할까요? 준비됐을까? 오늘 독해 좀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아주 막 손사래를 칠 정도로 어려워요. 자, 이제 볼까요? 첫 줄부터 장문 독해. 자, rigid school schedules and old-fashioned policies should not dictate the types of learning experiences students can and should have available to them today. 봅시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dictate가 나왔네. dictate 무슨 뜻일까요? 1번
받아 쓰다. 이거 그럼 미치는 사람이죠. 2번 명령하다. 3번 좌우하다. 답은 3번 좌우하다겠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면 rigid가 뭐야? 아주 견고한, 단단한. 근데 rigid는 보통 좋은 의미의 내 몸은 칼갑처럼 견고해 이런 의미로 rigid를 쓰지 않아요. 왜? rigid는 보통 물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아 이제 딱딱한 사람 같으니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유동적이지 못하고 flexible하지 못한 school schedules 학교 일정과 old fashion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의미예요. 구닥다리 뭐 이런 의미예요. 구닥다리 정책은 should not dictate 좌우해서는 안 된다. The types of learning experiences 배움의 경험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배움의 경험이냐 관계대명사 생략. Students should have available to them today. student 학생들이 can 할 수 있고 should have 가질 수 있는 거 available to them today 오늘날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학교에 있는 그런 아주 낡은 정책들 그 다음에 딱딱한 스케줄들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배움의 경험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이 첫 문장에서부터 독자의 생각이 확연하게 두드러지죠. 이 독자는 MZ세대입니까? X세대입니까? MZ세대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옛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딱딱한 이런 학교 옛날 것들 옛날이 오늘날 학생들의 그런 배움의 경험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서두에 밝혔어요. 그럼 보통 서두에 밝힌 내용을 뒤에 가서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두 사람이 쓴 글이 아닌 이상. 첫 번째 던진 주제가 그런 옛날 방식들이 학생들을 가둬서는 안 돼. 뭐 이런 입장을 폈다고 하면은 그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aying the course without adapting to bumps in the road will inherently result in failure. Staying 머무는 거죠. The course가 뭐야? 코스. 자, 그 경마장 가본 사람 뭐 없겠죠. 자 이제 1번 코스 예전에 엄영수 씨라는 이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경마장 이제 그런 개그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1번 코스, 2번 코스 이런 말이 나오죠. 코스가 무슨 뜻이에요? 주로라는 뜻이에요. 주로 다닐 수 있는 길. 그래서 주로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속 달린다는 얘기죠. Without adapting 적응하지 않는 거. 뭐에 적응하지 않아요? bumps가 뭐예요? bumps. 보통 장애물을 여기서 얘기해요. 범퍼카 알죠? 부딪히는 거잖아요. 장애물을 얘기해요. In the road. 그러니까 길에서 장애물에 적응하지 않고 계속 그 주행하는 것은 will inherently. 여기서 원래 inherent가 뭐 내재적으로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낫겠죠. 결과적으로 실패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뭔가 코스에 적응하지 않고 뭐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죠. 뭔가 바꾸지 않고 옛날의 관습 같은 걸 전혀 바꾸지 않고 그냥 적응할 시간 없이 그대로 나아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flexibility. 자, flexibility랑 대치되는 개념이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rigid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flexibility, 유동성은 avoid common. 자, avoid가 맞는지 봅시다. avoid common pitfalls. 여기서 pitfalls가 나왔는데 밑에 나와 있어요. pitfalls가 뭐라고 나와 있죠? 문제라고 나와 있죠. avoids common pitfalls that disrupt all types of change in initiatives where control dominates the school culture. 자, 봅시다. 아까 initiative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계획 뭐 이런 거 진취성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유동성은 피한다가 맞는지 봅시다. 일반적인, 흔한, 여기서 common은 일반적인이라기보다는 흔한, 얘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흔한 문제를 피한대요. That disrupt.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that all types of change initiatives change initiatives.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변화 계획이 where control dominates the school culture. 이게 뭐냐면 컨트롤, 통제가 dominates, 지배하는 거예요. 학교 문화를 통제가 지배하는데 이런 공간에서 유동성은 흔한 문제를 피한다. 그리고 모든 이런 변화, change initiatives, 그러니까 change initiatives를 disrupt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로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읽는 게 좋거든요. 이 글에서는 흥선대원군이냐, 그러니까 개화파냐, 위정척사파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동적이게 할 거냐 아니면 옛날에 머무를 거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서 types of change intuitive는 뭔가 변화 쪽에 가깝겠죠. 이런 변화를 disrupt하는 common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common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convention 관습적인 이런 거예요. common 뭐야? common 뭐요? 뭐라 하지? 안 보여. common pitfalls 그래. common pitfalls 이런 흔한 common 좀 더 보편적인 이런 문제들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문제들을 유동성은 피한다. 자, 유동성이랑 변화를 거부하는 것 딱 봐도 대치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보이드가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flexibility냐 not flexibility냐의 싸움 구도로 글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이쯤 읽었으면 딱 이 글이 뭐와 뭐의 대립 구조다 정도를 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flexibility랑 하나 고르자면 rigid 그거 사이에 혹은 old fashioned 이거 사이에 뭔가 대립 구도로 글이 진행되겠구나를 파악하면 돼요. 어쨌든 A는 맞다. 왜? flexibility가 피한다. flexibility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피한다가 적합하다. Policies and normal procedures should act only to guide school function. 정책들과 평범한 과정은 should act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Only to guide school function. 여기서 또 only to guide. 여기서 only to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only는 굉장히 한정 짓는 거예요. 한정. Only to guide school function. 그러니까 정책과 일반적인 과정은 오직 단지 학교의 기능을 이끌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 지금 flexibility랑 policy는 사실 굳이 놓고 보자면 좀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flexibility는 좀 더 유동적인 거. 정책이 유동적이면 되겠어요? policy 이건 딱 좀 확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책이 실행되는 상황을 좀 한정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풀기 위한 일종의 전초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 Not create a sterilized atmosphere where learning is anything but fun. 자, anything but fun. 재밌다는 거에 재밌지 않다는 게 재밌지 않다는 거예요. Not create. 만들면 안 된다. Sterilized atmosphere 밑에 와 있어요. 불모의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불모의 분위기냐? 배우는 것은 전혀 재밌지 않고 relevant, 상대적이지 않고 의미 있지 않아.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겠어요? 아우 재밌다. 배우면 즐거움.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It is more than okay to take detour. 이거는 우회하다라는 거예요. Now and then ensure that change is implemented strategically and with purpose. 그러니까 it is more than okay. okay보다 좋다. 즉 아주 좋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To take a detour. 현재로서는 우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변화가 갑자기 제가 straight 저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빼겠습니다. 할 줄 모르니까. 왜냐면 자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 괜히 뭔가 잘 모르는 걸 했다가 괜히 이제 틀리면 큰 망신이 되기 때문에 이거 찾아보세요. 해석을 안 하겠어요. 부사로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회하고 변화가 실행돼야 한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With purpose, 목적 아래에서. This will become a reality only if flexibility is an embedded component of the school culture. 이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오직 유동성이 학교 문화의 구성품으로 끼워져 있을 때만 실행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바라는 이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발생하려면 유동성이 학교의 문화 안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첫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글쓰리는 flexibility,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학교 내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내에 올드 패션들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 양반은 flexibility를 학교 안에 넣고 싶어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implemented가 맞는 거예요. change is implemented. 먼저 현재로서 우회를 하고 변화가 implemented, 실행되어야 된다. flexibility랑 change is implemented가 일맥상통하죠. 만약에 implement 실행한다는데 이게 틀렸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유동성과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유동성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허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implemented가 flexibility랑 연결되면서 맞는 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Flexibility also should be applied to classroom instruction. 유동성은 also should be applied. 적용되어야 한다. classroom instruction. 학교 수업에서도 유동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All too often, learning becomes a one-size-fits-all approach.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있어요? 하이픈 엄청 넣죠. One size fits all. 이런 식으로 나만의 형용사를 만들 수 있어요. One size fits all. 이 무슨 말이에요? 딱 하나의 틀에만 갇혀있는 이런 말이에요. 슈멀레라 그러면은 all often, 너무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learning, 학습이 오직 한 가지 틀에 맞춰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너무 하나 고정된 틀 안에서 학습이 발생한다는 거죠. Where students are tasked, 학생들이 과제를 받은 거예요. With demonstrating what they know the same way.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나타낸다. This is extremely rare. 이것은 극도로 드물다. In project-based learning. 여기서부터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의 틀에만 학생들을 가두는 이런 고정, 일관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발표 수업에서 아주 드물다. 이 좀 말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뒤에도 명확한 레어가 틀렸다는 근거가 있지. 레어가 틀렸어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근데 사실 첫 줄을 읽고 레어를 볼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비만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이 쪄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 돌아다니는 풍경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드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서서 뭔가 이런 고정된 교육을 학생들이 받으면 약간 안 된다는 뉘앙스겠죠.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런 현상은 발표 수업에서 아주 드물다. 이상하잖아요. 뭔가 얘기가 여기서부터. 발표 수업에서 아주 드물다. Where students have to create presentation that will eventually be assessed. In many cases, the standard has become directing. 자, 스탠더드가 뭐예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경우에서 이 케이스에서는 이 PPT 발표 프레젠테이션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project based learning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서 standard, 뭔가 스탠다드는 기준 이런 뜻이에요. 기준이 has become directing all students to develop PowerPoint presentation. 모든 학생들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한다. 이런 기준이. which ultimately, 그것은 궁극적으로 results in role reversal. 그것은 궁극적으로 역할의 전환을 가져온다. Where students are imparting direct instruction upon their peers. 그들이 그들의 또래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러한 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왜 여기서 reversal이라는 말을 썼어요? reversal이 맞아요, 틀려요? reversal은 맞아요. 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걔네들이 imparting,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upon their peers. peers가 뭐예요? 또래라는 뜻이에요. 원래 학생들이 또래한테 수업해요?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수업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수업하죠. 근데 학생들이 수업을 하니까 역할이 바뀐 거죠. 그래서 리버설은 맞아요. 그런데 자, 좀만 더 읽어봅시다. Uncommon learning materialized when students are given. 자, 봅시다. 여기서 끝났는데 봅시다. 여기서 가장 C가 틀렸다는 걸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건 바로 무슨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스탠다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가 적용된다. 스탠다드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굉장히 플렉서블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앞에서 심지어 또 앞에서 내내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의 고정된 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해놓고 갑자기 이런 상황은 아주 드뭅니다. 아주 확고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중간에 이 레어라는 말 하나 때문에 글 전체가 좀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면 이게 맞겠어요? 틀리겠죠? 레어 대신 뭐가 와야 될까요? very common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맞추려면 앞의 내용 자체가 뭔가 고정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은 굉장히 드물다? 좀 이상하다. 하지만 뒤에 또 봤더니 또 스탠더드 기준에 대한 얘기, 이건 고정에 대한 얘기, 플렉서블이 아닌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네? 뭐 레어가 틀렸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실제로 데뷔를 하려면 말을 하는 속도를 한 0.5배로 줄이는 훈련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Uncommon learning materialized when students are given flexibility as to how they can demonstrate what they now know and have learned. Uncommon learning. 익숙하지 않은. 이 아니에요. Uncommon. Uncommon은 이 글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여기 제가 말했다시피 common을 컨벤션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common을 좋은 뉘앙스로 쓰지 않아요. 여기서 common을 뭔가 틀에 박힌 좋지 않은 느낌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uncommon이라고 씀으로써 흔하지 않은, 특별한 약간 이런 느낌을 줘요. 이러한 학습은 구체화한다. When students are given.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유동성이 주어졌을 때 as to how they can demonstrate what they know and have learned. 그들이 아는 것과 배운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유동성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학습법이 등장한다.
In this case, teachers give students a choice.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choice, 선택권을 준다. As to the tools and resulting products they want to use and create that are aligned to the same standards and learning outcomes associated with PowerPoint presentation.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choice, 선택권을 준다. As to tools and resulting products they want to use. 그들이 쓰고 싶은 프로덕트, 물품들을 쓰라는 선택권을 준다. 그래서 create them are aligned to the same standards and learning outcomes associated with PowerPoint. This difference is a much more authentic, rich product that does better job of quantifying meaningful learning and skillful acquisition. 자, 습득, 습득이라는 뜻인데 뒤에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사이에? Tools and resulting products. 도구와 결과를 내는 제품들. They want to use. 그들이 쓰고 싶은 것에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 이거 틀릴 게 없잖아요. 초이스 A and B. A랑 B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초이스 말고 무슨 동사가 올 수 있겠어요? 언초이스 이상하잖아요. They want to use and create them in line to the same standard learning.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어쨌든 같은 기준을 가진 것을 쓰고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발표를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쓰고 싶은 걸 쓰게 한다는 점에서 초이스가 들어가는 게 적합하죠. 왜? 유동성 있는 수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도 적합하다. 사실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2시간 이상 잡고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그 전체적인 맥락은 뭡니까? 유동성 있는 수업을 하자예요. 유동성 있는 수업을 하자. 그게 글의 전부죠. 제목 볼까요? Collaborate learning doesn't always work. collaborate, 뭔가 콜라보하는 학습은 언제나 먹히지 않는다. 언제나 먹히는 것은 아니다. 이상하죠. Active learning, creating excitement in the classroom. 활동적인 학습, 교실 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걸 좀 현혹당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눈이 얘기하지만 flexible learning의 핵심이지 active learning의 핵심은 아닙니다. 꼭 활동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이 초이스, 이 초이스가 바로 플렉시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키워드이기도 하죠. 또 그걸로도 답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겠네. How to build a student-centered learning environment. 어떻게 하면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이 구축되는가? 전혀 아니고. Flexibility prevents, 유동성은 예방한다, 막는다. Unequal competition, 불공정 경쟁을 막는다. 학생들 사이에서. 불공정 경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나왔죠. Add flexibility to learning to improve educational outcomes. 교육적인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넣자. 학습에 있어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사실 이런 문제 푸는 꿀팁, 일단 12번은 얘기했다시피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보통 12번이 오히려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앞뒤 맥락상 앞에서 A 얘기하다가 중간에 B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어색하죠. 일관성이 흐트러지면 틀렸다. 이건 사실 이런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학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12번은 눈치챌 수 있다. 하지만 11번에서 헷갈리는 경우는 있단 말이죠. 뭔가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하지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가장 챙겨야 될 건 뭐냐면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계속 flexibility 얘기했죠. 그럼 제목에 flexibility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하루 종일 삼겹살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목에는 삼겹살이 없고 소고기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뭔가 핵심 단어라고 생각되고 최소 3번 이상 반복되고 이런 단어는 대부분 다 제목에 들어갑니다. 5번의 제목이 들어가죠. 플렉시빌리티가. 이렇게도 답을 조금 더 가깝게 가져갈 수 있다. 어쨌든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핵심은 뭐였다? flexibility, 즉 유동성, 학습, 학교에서의 학습에 있어서 유동성을 적용해야 한다가 이 글의 메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지 않더라도 순전, 정석적인 독해만으로도 답이 5번이라는 거에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쉽게 넘길 만한 글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쓰인 구문도 많고 좀 여러 번 곱씹어 볼 만한 글인데 저도 이제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하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